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희망 회로를 돌립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조금만 더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어 같은 달콤한 상상들 말이죠. 하지만 나 자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 희망 회로가 정말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을까? 아니면 오히려 내 발목을 잡고 있었을까? 오늘 나는 희망 회로를 짧게 돌려야 하는 이유, 그리고 그 대안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어쩌면 나 자신에게 가장 절실한 조언이 될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기대와 현실의 간극이 커져서 멘탈이 더 크게 무너집니다. 우리는 희망 회로를 돌릴 때 가장 장밋빛 시나리오만 상상하곤 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져 성공하는 그림을 그리죠.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우리의 기대만큼 순조롭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고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대와 현실 사이에 거대한 간극이 생겨나면 우리는 상상했던 희망이 현실에서 좌절될 때 더 큰 실망감과 좌절감에 빠지게 됩니다. 멘탈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다음 도전을 위한 에너지를 상실하게 되는 거죠. 차라리 기대를 낮게 설정했더라면 혹은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했더라면 이 정도의 타격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저 한 번의 실패로 받아들이고 다시 일어설 힘을 비축했을 테니까요. 두 번째, 준비는 안 하고 상상만 하게 됩니다. 희망회로는 행동력을 저하시키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될 거야 라는 희망적인 상상에만 몰두하면서 정작 그 희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나 노력은 소홀히 하게 됩니다. 머릿속에서는 이미 성공한 나 자신을 그리고 있는데 왜 굳이 힘들게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마치 시험 전날 밤, 이미 만점 받은 자신을 상상하며 공부는 뒷전인 학생과 같습니다. 성공은 상상만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철저한 계획과 끊임없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비로소 현실이 됩니다. 희망회로에 갇혀 상상만 반복하다 보면 결국 시간만 흐르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자기합리화에 빠지기 쉽습니다. 희망회로의 또 다른 위험성은 자기합리화에 쉽게 빠진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현실의 문제나 부족한 부분을 직시하고 개선하려는 노력, 대신 희망회로를 돌려 상황을 미화하고 정당화하려 합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곧 잘 될 거야. 이 정도면 충분해. 나중에 다 해결될 거야. 같은 생각으로 스스로를 위로하며 현실의 어려움에서 도피하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계속 쌓여만 갑니다. 자신을 속이는 행위는 결국 더 큰 문제를 야기할 뿐입니다. 현실을 바꾸려는 의지 대신 희망회로라는 안락한 감옥에 갇히는 순간 진정한 발전은 멈추게 됩니다. 네 번째,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게 됩니다. 냉정하게 문제를 바라보고 대처해야 하는데 계속 희망적인 시나리오만 생각하니까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현실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하며 대비책을 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희망회로에 푹 빠져버리면 우리는 문제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하고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마치 썩어가는 사과를 보며 내일 아침이면 다시 싱싱해질 거야 라고 믿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안일한 태도는 결국 문제를 더욱 키우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판단력과 현실적인 문제 해결 능력은 희망회로라는 달콤한 환상 속에서는 결코 자라날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 시간 낭비입니다. 상상만 하고 실질적인 변화는 없으니까 그 시간들이 그냥 사라집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간절히 바랄 때 그 소망을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되뇌곤 합니다. 그것이 곧 이루어질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 상상의 시간들이 과연 생산적이었을까요? 그 시간에 계획을 세우고 작은 행동이라도 실천했더라면 어땠을까요? 희망회로에 빠져 허공에 상상만 하는 시간은 결국 아무런 결과물도 남기지 못하는 무의미한 시간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우리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그 어떤 것도 거저 얻어지지 않습니다.
막연한 희망에만 기대어 귀중한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은 어쩌면 가장 큰 손실일 것입니다. 여섯 번째, 자존감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희망회로가 계속 부서지면 나는 왜 항상 틀릴까? 나는 왜 안 되는 걸까? 같은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희망회로를 돌리며 이번엔 꼭 성공할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고 희망이 좌절될 때마다 우리는 심각한 자기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반복되는 실패는 나는 운이 없어, 나는 능력이 부족해라는 자기 비난으로 이어지고 결국 자기 자신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새로운 도전 자체를 포기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일곱 번째, 남 탓하기 쉬워집니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안 된 건 내 탓이 아냐라는 식으로 외부의 책임을 전가하게 됩니다. 우리는 희망회로가 좌절되었을 때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운이 없었어, 주변 환경이 나빴어, 다른 사람 때문에 망쳤어 같은 변명으로 스스로를 방어하려 하죠. 물론 외부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부족함이나 노력이 미흡했던 부분은 외면한 채 오직 남 탓만 하다 보면 우리는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스스로를 개선하려는 노력 대신 책임 전가에만 몰두하게 되는 거죠. 결국 자기 성장도 없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마저 소원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 희망회로를 아예 돌리지 말라는 것일까? 아닙니다. 희망은 인간에게 꼭 필요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희망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합니다. 희망회로 짧고 현실적으로 돌리면 됩니다. 첫째, 가능성만 가늠하고 내려놓으십시오. 가능성 있어까지만 생각하고 거기서 멈추는 겁니다. 막연한 기대감에 사로잡혀 장밋빛 미래를 상상하는 대신 냉정하게 현 상황을 분석하고 성공 가능성을 타진하는 데 집중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거기서 상상의 나래를 접고 현실적인 준비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아, 이 정도면 해볼 만하다에서 멈추고 즉시 행동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과도한 희망은 오히려 현실을 외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대안과 준비에 집중하십시오. 잘 되면 좋지만 안 될 가능성도 준비해야 합니다. 희망적인 시나리오를 꿈꾸는 동시에 만약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한 플랜 B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모를 실패에 대한 대비책이 있다면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막연한 희망에만 의지하는 것은 무모한 도박과 같습니다. 우리는 희망을 품되 철저한 준비를 통해 그 희망을 현실로 만들 확률을 높여야 합니다. 셋째, 결과보다 과정에 투자하십시오. 기대는 짧게, 행동은 길게 가져가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집중해야 할 것은 막연한 성공의 결과가 아니라 그 결과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과정을 즐기고 과정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작은 행동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희망회로를 돌리며 상상에만 빠져 시간을 낭비하기보다 지금 당장 작은 행동이라도 실천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희망이 아니라 실행입니다. 우리는 희망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 희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실행이 뒤따라야 합니다. 희망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지만 그 원동력을 통해 실제 엔진을 가동시키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오직 우리의 실행력에 달려 있습니다. 막연한 희망 속에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지금 당장 행동하십시오. 희망은 삶의 연료입니다. 하지만 그 연료를 엔진에 넣어야 앞으로 나아가죠. 연료통에만 가득 채워져 있는 연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연료가 엔진에 공급되고
폭발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비로소 우리는 목표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희망이 그저 머릿속 상상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당신의 삶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유일한 길입니다.